2015-2016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대명상무가 새로운 홈 경기장인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홈 개막전을 가졌습니다. 강원 하이원은 시즌 첫 일본 원정길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캐나다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독특한 아이스하키 관중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려주신다고 하네요. 비하인드넷 10회 출발하겠습니다. 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오늘 10회 문을 열어봤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9월 15일 화요일 낮에 저희가 만나 있고요. 평상시에는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방송을 하고 목요일에 새로운 방송을 공개하곤 했었는데 이번 주만 좀 하루 앞당겨서 저희가 만나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얘기하기 좀 민망한데요. 본인 때문이잖아요. 아. 네. 김태범 아나운서가 등남을 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등남 소식을 그날 당일날 올렸었는데 한 40여 분께서 좋아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일단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저에게도 이런 일이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묘 며칠을 지내고 있습니다. 네, 뭐 저희가 나이를 먹게 먹는군요. 네, 저희 아들인데요. 나중에 커서 아이스하키를 좀 시켜야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돈이 많이 드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벌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먼저 진행을 하고 있는 비하인드넷 10회. 오늘 역시 아시아리그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대명상무 살펴보겠습니다. 대명상무가 홈 경기장을 이전을 했는데 올 시즌부터 인천 선악국제빙상장에서 홈 경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 차이나 드래곤과 홈 개막 3연전을 가졌죠. 예, 일본 6연전을 우여곡절 끝에 마치고 돌아와서 분위기 반전이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또 그렇습니다. 상대가 또 차이나 드래곤이었고 차이나 드래곤도 뭐 한국의 원정을 와서 뭐 안양알라하고 하이원에게 차례로 수입을 당하면서 6연패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참 절실한 두 팀이 만났죠. 그렇습니다. 1승에 목말라 있는 두 팀이 만났는데 지난 9월 10일 목요일 1차전 경기가 있었습니다. 4대1로 대명상무가 승리를 거두면서 3연패에서 탈출했고요. 또 홈 개막전이었는데 시즌 홈 경기 첫 승에 성공을 거두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2피리어드 때까지는 좀 답답한 모습이었고요. 먼저 실점을 한 것도 대명상무였고 차이나 드래곤이 뭐 초반에 1피리어드 먼저 득점을 올렸었는데 다행히 이제 1피리어드 때 동점을 만들어 놓고 2피리어드 양팀 득점 없이 0대0으로 끝마쳤는데 정말 답답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고 한 3일 만에 바로 게임을 뛴 거라서 그런 뭐 장거리 원정에 대한 여독도 많이 있었을 거고 피로감이 눈에 보였었고 그리고 부상자가 있었잖아요. 김영준 선수하고 이동민 선수가 이제 주축 공격수인데 둘이 빠짐으로써 공백을 보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이제 3피리어드 때 3골을 몰아치면서 4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제골을 내주고 시작한 경기였는데 실점 후에 또 빠르게 김상욱 선수가 동점골에 성공했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3피리어드에서만 무려 3골, 신영윤 선수의 역전골, 또 김혁 선수 추가골까지 또 흥미로웠던 게 모두 김상욱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더라고요. 그 이봉진 선수의 4번째 골까지 4대1로 박상진 선수였습니다. 네 번째 골이요? 그 슛은 이봉진 선수가 날렸는데 티빈이었죠. 스틱 맞고. 기록은 박상진 선수의 골로 기록이 됐군요. 4대1로 기분 좋게 홈 첫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역전 결승골을 포함해서
1골 그리고 1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신영윤 선수를 저희가 만나봤죠. 네, 같이 들어보시죠. 그냥 묵묵히 시합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팀 선수들이 다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100%를 할 수 있을 때 100%를 했고 오늘은 70%를 할 수 있을 때 최고의 힘으로 다해서 70% 이상을 더 한 것 같습니다. 네, 1차전 역전 결승골을 터뜨렸던 대명상무의 신영윤 선수의 얘기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1차전을 잡았고 2차전 지난 12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날 홈 개막 공식 행사를 바로 이날 진행했죠. 그쵸, 본격적인 시즌 개막을 알리는 주말이기도 했고. 네. 예. 이날 현장 분위기 좀 어땠나요? 많은 팬분들 오셨고요. 뭐 초청 공연도 있어서 가수도 왔죠? 예, 아이돌 팬분들도 많이 오셔서 예, 아이돌 분들 보시고 같이 움직이셨고 예. 네. 많이 준비하고 뭐 많이 볼거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경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 예. 하루였습니다. 이날 무료 입장 행사도 했다고 그러고 또 아이돌 가수도 오고 또 뭐 호텔 숙박권 뭐 경품도 많이 관중들한테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경기를 좀 이겼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죠. 예. 아쉽게도 이날 3대6으로 차이나 드래곤에게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경기 한번 되짚어 볼까요? 뭐 이날도 마찬가지로 선제골을 먼저 내줬던 대명상무였고 그리고 참 힘들게 쫓기고 쫓아가는 뭐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예. 파워플레이 상황에서 득점을 올린 게 차이나 드래곤의 입장에서는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 대명상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골대도 많이 맞추고 정말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숱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골리 선방도 있었지만 또 운이 따르지 않았던 부분도 작용하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날도 1피리어드 상대 첸링 선수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시작했던 경기였고 또 문국환 선수가 연속 동점골로 또 대등하게 끌고 갔지만 결국은 3피리어드에서 또 3피리어드도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또 골을 내줬더라고요. 예, 파워플레이 상황. 예. 그래서 뭐 박상진 선수 추격골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MT넷 연속골을 또 허용하면서 결국 3골차 패배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홈 개막 행사도 한 날이었는데 승리로 장식했었어야 했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좀 결과가 이렇게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셨을 것 같아요. 예, 뭐 홈 개막이어서 아쉬운 것도 있지만 예. 일단 뭐 6강 플레이오프의 마지막 한 자리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로서는 차이나 드래곤은 무조건 수입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대명상무가 지금 원정 6연전을 1승 5패로 마감을 하면서 모자란 승수를 차이나 드래곤에게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승점을 내줬다라는 게 거기에서 이제 더 뼈아픈 일격이 됐던 거죠. 네. 대명상무 모든 선수들이 많이 아쉬웠을 텐데 저희가 문국환 선수를 좀 만나봤습니다. 이날 1피리어드 또 2피리어드 연속 동점골을 터뜨렸던 2골을 기록했던 문국환 선수의 얘기 듣고 오시죠. 전반적으로 포워드랑 디펜스랑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중국 선수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었던 게 실점으로 많이 이어져서 힘든 경기 했고 중국 심판이 석연찮은 판정 때문에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 자꾸 나와가지고 쉽지 않은 게임이 됐어요. 저희 팀에 거의 주전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이동민 선수랑 김영준 선수가 다쳐가지고 조 라인 변경이 심하게 됐는데 많이 바뀌어가지고 준비 기간도 짧았고 라인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선수들 간에 손발 맞추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대명상무의 문국환 선수였습니다. 역시 많이 아쉬운 게 인터뷰에서도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차이나 드래곤이 시즌 8경기 만에 시즌 첫 승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자, 대명상무 아쉬움을 뒤로하고 또 바로 다음날 13일 일요일에 3차전 경기를 갔습니다. 전날 패배의 아쉬움을 이날 뭐 다 한꺼번에 날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분위기가 굉장히 전날 다운이 돼 있었고 더군다나 다음날 이제 선발 라인업을 보니까 문국환 선수도 빠져 있었고 예.
뭐 김영준, 이동민 선수는 뭐 장기 부상자였고, 그다음에 오진희 선수도 뭐 1차전 때 이제 그 퍽이 스케이트에 맞으면서 부상으로 참가를 하지 못했다가 2차전 때는 참가를 했었는데 그래도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3차전 때 다시 이제 명단에서 제외가 됐었고, 예. 문국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무릎이 안 좋았다고 했는데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전에 이제 미리 이제 휴식을 취하게끔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공격 선수가 4명이나 동시에 빠진 상황이어서 더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생각은 1피리어드 때 이미 다 날아가고 없었죠. 그렇습니다. 공격수들이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비수들이 연속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1피리어드부터 여유있게 경기를 주도했고요. 또 3경기 만에 처음으로 대명상과 선제골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 9대2로 완승을 거두면서 이번 차이나 드래곤 3연전 2승 1패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기록을 보니까 곽형기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더군요. 네, 뭐 첫 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혁 선수가 넣은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돌려보니까 곽형기 선수 티빈이었더만요. 아, 네. 이게 상무의 선제골이었어요. 그렇죠. 네. 사이드에서 날린 슛이었는데 예, 곽형기 선수가 골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상욱 선수도 2골, 3개 어시스트, 신영윤 선수도 1골, 2개 어시스트, 김우영 선수 뭐 3개 어시스트. 뭐 선수들이 고르게 멀티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여유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날 수비수인데도 불구하고 해트트릭을 기록한 곽형기 선수도 안 만나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하키뉴스 코리아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 선수로는 아시아리그에서 최초로 해트트릭을 달성한 선수라고 하더만요. 수비수로서, 네. 예, 수비수로서 한국 선수 최초로 해트트릭. 네. 네. 용케 잘 찾아내셨습니다. 이 기록을 달성한 곽형기 선수 인터뷰 만나보시겠습니다. 어제 좀 안 좋은 경기를 해가지고 또 팀적으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저희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열심히 한 게 좋은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어제 그 선수들 제외하고 저희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상대방을 어택 진영에서 너무 편하게 나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디펜스 핀치를 많이 주문하셔가지고 그렇게 들어간 게 많이 공격적이 돼가지고 많은 득점을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생소하고 옆에 좋은 동료들 때문에 이렇게 해트릭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할링은 강팀으로 분류되는 팀이니까 저희가 조금 그 2주 남은 기간 동안 체력 훈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압박하는 하키를 통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해트트릭으로 팀의 대승을 이끌었던 대명상매 곽형기 선수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수비수인데 이날 뭐 공격수들이 많이 빠진 이유도 있었을 테고 뭐 그런 지시를 이미 받고 나왔다는 얘기가 또 있었네요. 네. 공격수가 이제 4명이나 빠지면서 거의 한 라인 이상이 빠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수비진 쪽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는데 예. 곽형기 선수가 역할을 잘 해줬었고요. 곽형기 선수가 이제 2피리어드 중반까지 3골을 몰아치게 되면서 이미 그 상황에서 승부는 거의 넘어왔다고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 덕분에 이제 뒤에 이어 이영준 선수 대기록까지 쭉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 주신 대로 이영준 선수가 또 이날 대기록을 달성했기 때문에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날 2골, 2개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이날이 아시아리그 통산 100번째 경기였습니다. 이영준 선수로서는. 이날 경기 전까지 99경기 또 97개 포인트 99경기 97포인트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날 100번째 경기에서 4개 포인트를 추가하면서 통산 100경기 100포인트 달성하는 아주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게 또 특별한 기록이라면서요? 이 100포인트 기록이요? 예, 그리고 국내 선수 중에서는 최연소 100포인트 기록을 달성한 선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조민호 선수가 24년 3개월이었나요? 24년 296일. 아, 그렇군요. 조민호 선수가 이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날 이영준 선수가 24년 256일 40일을 앞당겨서 그렇군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연소 100포인트. 축하합니다. 예. 대기록입니다. 네, 이 4시즌 만에 이룬 대기록이 됐는데 예, 저희가 지난 회에
차이나 드래곤 때 좀 이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일본 원정 때 인터뷰를 했을 때 네, 차이나 드래곤 때 2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일단 한 마리 토끼는 3승을 다스리지 못해서 네, 약간 놓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머지 한 마리 토끼는 확실하게 잡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서 한 마리 토끼를 잘 잡아낸 이영준 선수 저희가 또 인터뷰를 담아왔거든요. 함께 듣고 오시죠. 차이나 3연전을 다 이기려고 목표를 세웠는데 어제 아쉽게 지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다운돼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이긴 것도 이긴 거지만 대승으로 이겨가지고 분위기 반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100포인트를 하게 돼서 너무 좋고 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팀 동료들이 없었으면은 할 수 없었던 거니까 그래도 많이 도와준 팀 동료들에게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100포인트가 아니라 200포인트, 300포인트 쭉쭉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포인트, 300포인트는 언제쯤 또 될까요? 또 최연소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제쯤? 다음이나 다다음 시즌 때 하잖아요. 뭐 일단은 부상 선수들이 빨리 돌아오는 게 일단은 가장 궁극적인 팀의 보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체력도 많이 쉬는 2주 동안 선수들 체력들도 많이 끌어올리고 감독님, 코치님 지도하에 전술훈련 잘해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몇 수명 정도 세 게임에 감히 3승 최소 2승 1패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연소 통산 100포인트를 달성한 이영준 선수 얘기였습니다. 앞으로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뭐 400포인트 뭐 아직 젊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한 10년은 더 해야 되니까요. 네. 자, 앞으로 계속되는 기록 행진 이영준 선수 저희도 함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홈 3연전 차이나 드래곤과의 3연전을 2승 1패로 마무리한 대명상무였습니다. 수입에 실패를 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앞으로 체력 훈련이라든지 조직력을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은 계속 올라올 것이라고 또 기대가 됩니다. 네, 항상 매회 말씀드리는 거지만 미디어 데이 때부터 대명상무 같은 팀 같은 경우에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시즌 초반은 이제 준비 팀을 다 잡는 기간으로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홈 개막전까지 치른 상황에서 9경기 했으니까 좀 올라왔던 것 같고 또 부상자들이나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추석 때까지 경기가 없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네, 잘 준비해서 사할린을 또 맞아드려야죠. 네, 다른 팀과는 다른 환경적인 조건, 선수 구성부터 다른 팀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즌이 시작돼서 경기를 치르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또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점차 더 나은 경기력 기대가 되는 대명상무입니다. 자, 잠시 휴식 기간을 갖는데 휴식 기간 동안 좀 잘 충전을 해서 또 사할린전 좋은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할라 조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 하이원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강원 하이원은 지난 주말에 9월 12일, 13일 토요일 일요일에 일본 도마코마이 하쿠초 아레나에서 오지 이글스와의 원정 2연전을 가졌습니다. 시즌 첫 일본 원정길이기 때문에 진정한 올 시즌의 어떤 초반 시험 무대가 아닌가 저희가 좀 예상을 했었어요. 그렇죠. 일본 팀을 상대하는 게 진짜 시즌 개막이다 네, 라고 했었는데 다행히 첫 스타트는 좋게 끊었네요. 그렇습니다. 1차전 오지 이글스에게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개막 4연승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송동환 선수가 2골, 동점골과 역전골 연달아 성공을 시켰고요. 또 최다 포인트 기록 행진은 계속됩니다. 428개 진행을 했었고요. 또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도 2골, 타일러 브리클러 선수가 이날도
3개의 어시스트를 올려줬군요. 네. 또 박성재 골리의 그 높은 세이브율이 또 돋보이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기분 좋게 4연승에 성공을 했었고요. 또 일요일 경기 2차전이었는데 이날 아쉽게 패했습니다. 4대3으로 한 골 차로 패배를 당했는데 3피리어드에 이치고 토모야 선수의 결승골을 내주면서 개막 5연승에는 실패하는 강원 하이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강원 하이원이 5경기에서 4승 1패, 승점 12점을 획득하면서 크레인즈에 이어서 리그 2위에 올라있네요. 네, 게임 수가 많았으니까요. 네. 네. 근데 보니까 뭐 7경기를 치른 도어크 프리블레이즈라든지 뭐 이미 9경기를 치른 대명상무, 또 6경기를 치른 오지 이글스, 뭐 차이나 드래곤도 뭐 9경기를 치렀는데 이 팀들보다는 5경기 만에 훨씬 더 높은 승점으로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이원은 이제 바로 이어서 선두인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2연전을 갖게 되는데요. 저희 이 방송이 아마 나갈 때쯤에는 2경기가 다 끝나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예. 자, 뭐 선두 크레인즈와 또 어떤 경기를 펼칠지. 크레인즈도 뭐 다른 경기들 상황을 보니까 일단 하이원이 오지 이글스의 1승 1패를 나눠 가져갔을 때 크레인즈는 프리블레이즈를 홈으로 불러들였었거든요. 예. 그래서 7대2, 3대2 뭐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 이제 슈다웃까지 가는 승부였었고요. 그래서 확실히 전력이 급상승한 모습이었고 항상 그 중심에는 우에노 히로키, 지난 시즌 많은 포인트를 올렸었던 우에노 히로키가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굉장히 무서운 팀을 만나서 하이원이 요게 또 좀 시즌 초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네요. 네. 하이원이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다시 중위권으로 약간 내려오느냐, 그 기로가 요 2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일본 재즈 크레인스가 하이원과의 경기에 관계없이 일단 뭐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하이원이 뭐 한 2연승 한다면 뭐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크레인스가 선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뭐 전체적인 순위표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비해서. 예, 아직 뭐 경기 수가 많이 진행이 안 됐고 또 예. 약간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안양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3경기밖에 안 치렀고 예. 많이 치른 팀들 같은 경우 상무 같은 경우에 이제 9경기까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순위표는 크게 변동은 없는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크레인즈 하이원 순으로 1, 2위가 구성이 돼 있고 프리블레이즈와 대명상무가 차이나 드래곤 6점 획득하면서 3, 4위 이렇게 올라와 있고 안양알라가 5위에 위치해 있는데 아이스박스 6위에 있고요. 요 두 팀은 이제 다음 주 주말, 이번 주말이군요. 이번 주말에 맞붙게 되니까 좀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할린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국 원정 길에 오릅니다. 예. 그래서 국내 세 팀을 만나게 되는데 뭐 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뭐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차이나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휴식기를 취하긴 하는데 일단 순위는 계속 최하에 머무를 것 같은 예감입니다. 그렇군요. 다음 일정을 좀 보죠. 이번 주 안양알라는 9월 19일, 20일 토요일, 일요일에 니코 아이스벅스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2연전을 갖습니다. 니코 아이스벅스가 어젠가요? 아주 흥미로운 뉴스를 띄웠어요. 네, 후쿠지 콜리가 다시 복귀한다는 오피셜이 나왔죠. 예, 후쿠지 콜리 어떤 선수인가요? 네, 단연 일본의 최고 넘버원 콜리를 할 수 있는 예. 콜리고요. 작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세계선수권에서 정말 멋진 선방을 보여주면서 베스트 콜리 상과 방어율상을 가져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기존의 아이스벅스에서 뛰다가 유럽 진출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시즌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팀을 못 구했다라고 소식을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친정팀으로 복귀를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이번 주말에 당장 안양한라전부터 투입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또 안양한라로서는 새로운 변수네요. 그렇죠. 안양한라도 그렇고 하이원도 그렇고 대명상무가 일본 원정에서 그 아이스벅스를 만났을 때는 후쿠지 콜리가 없는 상황이었고 뭐 하루나 콜리가 2경기 나섰었고 했는데
제가 볼 때 아이스박스에서는 골리진이 가장 약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빈자리가 제대로 맞춰졌네요. 글쎄요. 이 시즌 시작해서 몇 경기 치르면서 아이스박스 쪽에서도 골리 포지션에 대한 어떤 위기 이런 걸 좀 고민이 좀 느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네. 지금 조치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후쿠지 골리의 영입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팬인데 네. 네, 다시 아시아 리그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네.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스박스 2연전 이후에 안양한라가 9월 22일, 24일 또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와 홈 2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안양한라도 며칠 전에 공격수 성우재 선수, 수비수 조석주 선수의 영입을 발표하면서 좀 더 선수 보강이 된 상황이에요. 예, 뭐 부상 선수 대비 차원도 있고, 다음에 성우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크레인지에서 뛰고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점점점 강해지는 안양한라 그렇습니다. 모습이네요. 이번에 맞대결을 앞두고 전력 보강을 한 양 팀의 대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하이원은 9월 22일, 24일 화요일 목요일에 니코 아이스박스와의 홈 2연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아이스박스가 안양한라와 만나고 또 바로 이어서 하이원과 만나는 그런 일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앞서 소개를 드렸지만 대명상무는 추석 연휴 때 사할린전이 잡혀있고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추석 때는 경기 세 팀, 우리나라 세 팀이 국내에서 세 경기가 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또 집결전이 예정돼 있잖아요. 네, 고향에서 있죠. 네. 그렇게 됐고요. 아시아리그 이 정도 살펴봤고 이번 주에 또 관심을 끄는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경기인데 2015 고연전 정기전.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작년에 연고전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네가 먼저냐 우리가 먼저냐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매년 이제 한 번은 고연전, 한 번은 네. 연고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는 이제 고연전이라는 명칭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총 5종목 맞대결을 펼치는데 아이스하키는 9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경기를 갖습니다.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부에서는 실력을 탑 클래스의 두 실력을 팀이죠. 네. 자랑하는 두 팀인데 역대 전적을 보니까 18승 9무 17패 거의 대등하군요. 연세대가 한 경기 앞서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고려대가 이겼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 고려대가 이겼는데 올해 맞대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많은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쉽게 예상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대학 선수권 때 이제 나와서 우승을 했었죠. 예. 그때 지난 해보다는 전력이 급상승했다 이런 모습은 크게 볼 수는 없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준비를 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선수권에 불참을 하면서 더더욱 베일에 쌓여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과연 새롭게 들어온 1학년 선수나 아니면은 지난 시즌 많이 못 뛰었던 2학년 선수들이라던가 어떤 모습들을 보여줄지 좀 기대가 되고요. 일단은 현장에 가서 직접 보고 전달을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쉽게 예측을 못 하겠네요. 예. 욕먹을까봐. 욕먹을까봐. 워낙 두 팀 모두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고 또 이 두 팀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대학 선수권이라든지 여러 대회가 있지만 이 정기전 양 팀 간의 맞대결의 결과가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그거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죠. 네, 그러니까 다른 대회에서는 다 지더라도 이 정기전만큼은 이겨야 된다는 어떤 그렇죠. 그런 마치 우리나라가 한일전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듯이 서로 그런 입장에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경기 외적인 변수 또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일단 올해만큼은 앰프 좀 적게 틀었으면 좋겠네요. 현장에서 네, 너무 휘슬 시끄러우니까요. 소리가 너무 안 들리니까. 네, 응원도 좋지만 그냥 육상 응원이 오히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좋은 경기 기대를 해보겠고요. 이날 저희 온더스포츠의 박봉석 캐스터가 현장에서 생중계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네,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네. STN 채널에서 하게 되는데 네. 아마 네이버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나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TV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박봉석 캐스터의 생중계
저희도 기대가 되고 여러분 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 아닌데 홍보하게 되네요. 네, 저희도 뭐 찍으러 가니까요. 네, 저희도 이날 촬영을 갑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께 더 좋으신 분들은 저희 거 챙겨봐 주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네. 자, 비하인드넷 10회 잠시 쉬었다가 손상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넷 1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대명상무의 곽형기 선수가 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했잖아요. 그런데 NHL 같은 거 보면 보통 해트트릭을 하면 홈 관중들이 막 모자를 던진다든지 뭐 그런 좀 액션들을 많이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뭘 던지는 게 거의 없었죠. 네, 저도 본 적이 없었고요. 네, 그냥 뭐 박수와 환호 정도? 네, 뭐이 정도가 다였던 것 같은데 오늘 그 손상호 기자가 준비한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NHL에서는 또 특별한 관중 문화가 좀 있다고 하는데 오늘 또 재미난 소식 기대가 됩니다. 손상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상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네, 그 저희가 이번 대명상무와 차이나 드래곤 3연전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를 좀 쐈었는데 혹시 캐나다에서도 그거 보셨어요? 네, 봤죠. 그 두 번째 경기 져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세 번째 경기에서 그래도 대승 이렇게 해가지고 서력해서 다행이네요 정말. 네. 그런데 그 세 번째 경기에서 대명상무 곽형기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는데 그 해트트릭 골 세 번째 골 기록한 이후에 어떤 현장 분위기 뭐 이런 거 보셨을 때 기자님 NHL 많이 보셨을 테니까 조금은 좀 허전함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우선 좀 관중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했었고. 예. 예, 제가 그 NHL을 계속 보다가 그 작년 그 아시아 리그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해트트릭이 그러니까 곽형기 선수가 이렇게 골 트릭을 한 것처럼 헤드트릭 장면 몇 장면 봤는데 아무래도 좀 약간 허전했던 것이 왜냐하면 그 NHL에서는 그 선수가 헤드트릭 기록을 하면은 관중들이 이렇게 자신들이 쓰고 있던 모자들을 링크장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그 전통 그런 게 있거든요. 예. 네. 관중들이 모자들을 많이 쓰고 오나 봐요? 네, 이렇게 모자들을 쓰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또 헤드트릭 나올까봐 이렇게 그 모자들을 그 집에서 안 쓰는 모자들을 갖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관중들이 이렇게 해트트릭이 나오면 모자를 집어던지는 그 전통이 생긴 건가요? 예, 헤트트릭 이후로 그 관중들이 모자를 집어던지는 전통은 그 1940, 5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 시작한 것에 대한 그런 그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지만 그 1940년대 그 토론토 메이플 립스 선수가 헤트트릭을 하면은 그 토론토에서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 선수에게 모자를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시작됐다는 그런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어쨌든 헤트트릭 이후 관중의 함성 소리와 함께 그 엄청난 양의 모자를 집어 던지면은 상대팀으로서는 정말 주눅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네. 예, 사실 지난 시즌 한라 홈 경기에서도 제가 그 관전했을 때 그 테스트 위드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 당시 저는 그 관중석에서 캐나다 출신 한 팬 그분하고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 모자를 쓰고 있길래 모자 한번 집어 던져보라고 하니까 그분이 한국에서 오래 사셨는지 몰라도 그 모자가 너무 아깝고 모자 던지면은 미친 사람 취급할 거라고. 예. 그래요. 근데 궁금해지는 게 그 모자를 던지면 그 관중들이 그 모자를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버리게 되는 건가요? 네,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정답은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입니다. 네. 자기가 돈 주고 산 건데 그거 못 찾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버릴 각오하고 던지는 거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일본 관중들은 그 경기장 가기 전에 그
집에서 안 쓰는 그런 홈 모자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모자들은 그 몇 가지 행로가 있는데 많은 모자들은 우선 자선 단체 같은 곳을 이렇게 그 돈에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에게 이렇게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몇 년 전에 워싱턴의 알렉산더 오베스킨이 그 플레이오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적이 있는데 정말 많은 그 모자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모자 꾸러미들을 그 오베스킨한테 보여주니까 좀 약간 질이 좋아 보이는 모자 2-3개를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또 챙기는군요. 네. 그리고 뭐 던져진 모자들 중에서는 좀 헐어 보이는 것도 많아가지고 좀 위생 차원에서 버려지는 것도 많고 아니면 그 링크장 안에 모자를 담아두는 통을 이렇게 멋있게 좀 전시해가지고 그런 팬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구단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요. NHL 팬들이 모자를 던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물건을 집어 던진다고도 하던데 어떤 게 있나요? 네, 그 참 아이스하키 팬들은 정말 여러 스포츠 팬들 중에서도 정말 참 어떻게 보면 좀 희한하고 기발한 팬들인 것 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링크장에 집어 던지는데요. 그렇다고 뭐 옛날 뭐 저희 그 한국 프로야구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참외같이 뭐 이런 거 팀이 못하면은 네. 참외 같은 것을 집어 던진 게 아니라 응원하는 팀의 그 사기를 더욱 드높이기 위해서 집어 던지는 물건들이 정말 많고 이들 중에서는 정말 전통이 정말 깊은 것들도 많습니다. 네. 그럼 그 전통이 깊은 것들은 또 어떻게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팬들이 그 물건을 집어 던지는 그 정말 그야말로 원조는 그 문어를 집어 던지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팬인데요. 네. 네, 1952년 디트로이트의 그 한 형제 팬이 그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링크장에 그 문어를 집어 던지면서 이 유명한 전통이 시작돼요. 네. 네, 문어를 집어 던졌던 이유는 그 당시 그 스탠리컵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NHL 그 당시 그 팀들이 적다 보니까 그 플레이오프에서 8승만 하면 이제 우승을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플레이오프에서. 예. 네, 근데 그 바로 문어의 다리 숫자가 바로 8개이고 아. 네, 그리고 문어 다리 수만큼 승리를 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하자 그런 의미로 던졌던 거죠. 억지가 좀 있네요. 그래서 1952년 그 해 디트로이트는 그 문어의 행운 때문인지 우승을 차지했고 그 이후 디트로이트 팬들은 플레이오프가 시작될 때쯤이면 항상 그 문어를 집어 던지면서 디트로이트의 우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디트로이트가 그 이후 그 문어가 던져지는 그 전통이 시작된 이후로도 7번의 우승을 차지했으니까 문어를 집어 던지는 이 전통은 나름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디트로이트의 그 홈 링크장 조 루이스 아레나에는 플레이오프 때마다 팀의 마스코트가 되어버린 이렇게 커다란 문어 이게 모양이 걸려져 있기도 합니다. 아, 대단하군요.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햄버거를 링크장 안에 집어던지는 오타와 팬들이 있어요. 햄버거를 안 먹고 던진다고요? 네, 새 햄버거를 그냥 집어던지는데 자. 네, 그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지난 시즌 그 막판에 오타와 팬들이 그 승리 이후로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렇게 링크장에 집어던지면서 시작됐는데 그 이유는 그 바로 그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던 그 꼴리 앤드류 해먼드 선수를 위해서였습니다. 예. 네, 해먼드는 만년 마이너리거로 그 27세의 그 무명 꼴이었는데 그 팀 내 주전 꼴리들이 부상을 당하자 이 해먼드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 올라와서 기회를 잡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때부터 해먼드의 엄청난 활약이 시작하면서 플레이오프를 사실상 포기했던 오타와가 정말 그 막판 대역전극을 쓰면서 플레이오프를 진출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해먼드의 이렇게 그 정말 그 잘했던 그 경기 그 승리 이후로 오타와 팬들은 이렇게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이렇게 던지곤 했는데 그 이유가 그 앤드류 해먼드의 그 꼴리 헬멧에 그 맥도날드 햄버거 캐릭터들이 있어요, 몇 개. 아. 네, 그들 중 하나가 그 햄버글러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네, 그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오타와 팬들이 이렇게 해먼드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가지고 맥도날드 햄버거를 집어 던졌고 또 해먼드는 또 햄버거를 이렇게 집어들면서 이렇게 팬들에게 화답을 하면서 이렇게 또 그 계속 그 링크장을 엄청난 환호로 뒤덮이게 됐어요. 예. 근데 사실 이 전통은 앞으로도 보기 힘들 것 같은 게
사실 햄버거 링크장에 던져지면 위생상에도 좋지 않고 음식을 버리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 모터 구단이 팬들에게 햄버거를 던지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렇게 이 전통 아무래도 멈춰질 것 같습니다. 뭐 문어도 사실 생명체인데 그거를 던지고 또 먹는 음식을 던지고 사실은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점 소재인 것 같긴 해요. 네, 또 그 밖에 또 플로리다 팬터스 팬들은 모형 쥐를 링크장에 집어던져요. 모형쥐요? 예, 모형 예. 플라스틱 쥐를 집어던지는데 그 이유가 1995년 그 시즌 개막전을 앞두고 그 플로리다 그 라커룸에 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쥐가 나타나니까 그 플로리다 선수 중 하나인 스캇 멜란비라는 이 선수가 스틱으로 슬립샷으로 그 쥐를 갖다가 때려 잡았어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 경기에서 그 멜란비 그 쥐를 때려잡은 이 선수가 2골을 넣으면서 팀의 개막전 승리를 이끌었고, 그 인터뷰에서 경기 전 쥐를 잡은 일화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그 다 홈 경기부터 그 플로리다 선수들이 골만 넣으면은 그 팬들이 플라스틱 모형 그 쥐를 집어던지면서 네. 그래서 그 시즌에 사실 그 플로리다가 정말 창단이 3년밖에 안 된 그 약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변을 일으키면서 스탠리컵 결승까지 올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사실 그 결승전 당시 플로리다의 그 득점 이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 모형쥐를 집어던지는 광경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가 되곤 합니다. 아, 그 모형쥐 엄청 많이 팔렸겠네요. 네, 그리고 네. 그 밖에 뭐 에드먼턴 팬들은 알버타산 쇠고기, 내시빌 프레데터스 팬들은 그 생선 매기, 심지어 그 밴쿠버의 어느 한 여성 팬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브라 그 여성 속옷 네. 집어던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경기장에 있던 남성들은 땡큐를 외칠 만한 그런 되게 났습니다. 행동이네요. 아,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물건들이 던져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들이 뭐 자신의 응원하는 팀, 소속 팀을 응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또 네. 반대 의미로 또 다른 의미에서 또 행동하는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팀을 응원하는 팀을 야유 그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던진 경우가 있는데, 그 50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지난 10년 동안 플레이오프는 단 한 차례밖에 오르지 못했던 그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팬들 이야기인데요. 예. 그 토론토 팬들은 정말 극성적이기로 또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 한 경기에서 팀이 정말 무기력하게 그 3대0으로 지고 있으니까 어떤 팀이 그 경기 도중에 자신이 입고 있던 토론토 저지를 그 링크장 안으로 집어 던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이 팀 정말 응원하지 않겠다. 그런 불만 표출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도 토론토 팬들이 또 그 이후로도 그 토론토가 정말 잘하지 못하면은 몇 차례 팀 저지를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불만 표출하기도 했고, 에드먼턴 지난 몇 년간 꼴찌를 도맡아고 있는 에드먼턴 팬들도 그 저지를 집어 던지는 그 열풍에 동참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그 자신을 응원할 팀을 위한 팀에게 좀 약간 모욕적인 행동이죠, 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또한 그 어떤 팬은 바나나를 집어 던져가지고 정말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예. 4년 전이었는데 사실 NHL 같은 경우는 그 흑인 선수가 정말 보이기 힘든 정말 리그 중 하나인데, NHL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흑인 선수 중 하나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뛰고 있는 웨인 시먼스인데요. 예. 네, 그 당시 그 시범 경기였는데 그 웨인 시먼스가 이게 슛아웃을 시도하고 있던 도중에 한 팬이 바나나를 이렇게 집어 던졌어요. 아. 이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면서 큰 논란이 됐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뭐 인종차별자들이 그 흑인 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원숭이에 비교를 하면서 그 흑인인 시몬스 선수를 원숭이를 비하하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정말 그 NHL을 정말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팬들은 정말 벌금은 물론이고 그 수년 동안 링크장 출입금지를 당하게 되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정말 그 상대팀을 조롱한다고 해도 좀 이런 일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경기장에 좀 흥을 돋우고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더 뭐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응원 문화는 좋지만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상대를 조롱한다든지 또 막 던지면 그것도 누가 치우겠습니까? 예. 어떤 경기장 분위기를 질서를 흐리는 좀 그런 행동은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고로 작년 KHL에서는 그 해트트릭 이후 어떤 그 팬들이 모자를 집어던졌는데 그 러시아 쪽들은 그 이쪽 그 문화에 그 익숙치가 않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모자를 집어던진 팬들을 경찰이 체포했다는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니까 진짜 한국에 계신 아시아리그 팬들도 누구나 헤드트릭이 나오면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모자 같은 물건 집어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뭘 던지면 될까요? 기자님 뭐 아이디어 없으세요? 우리나라 이 아시아 리그 무대에서 네. 어떤 특정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명상무면 초코파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혹시나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이스하키 경기장에서 일어나는 또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행동들, 광경들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색다른 또 재미가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 네, 재미난 소식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지 더욱 기대가 되는데 기대해봐도 괜찮겠죠? 아, 예. 아주 자신감 찬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0회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온더스포츠 팀은 이번 주 일정이 어떻게 되죠? 예, 일단 금요일날 정기전 가서 현장에서 또 소리를 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영상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또 안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안양알라와 아이스박스의 2연전 담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에 있는 뭐 안양알라 경기도 있고 하이원 경기도 있는데 안양알라 2번 갔으면 이제 하이원도 가봐야죠. 예. 네, 그래서 하이원 홈 경기 2경기. 고향으로 갑니다. 네, 아이스박스 경기만 저 이번 달에 7경기를 찍네요. 대명상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원정까지 포함해서 아이스박스가 인연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강윤석 선수를 또 만날 수 있겠는데요? 그러네요. 그 강윤석 선수가 기다리고 있는 영상 업로드 됐습니까? 제 바빠서 한 경기밖에 업로드를 못했는데 네. 예, 강윤석 선수가 도움 3개 올린 그 첫 경기 예. 예, 그거 올렸는데 잘 봤다고 네 답이 와서 예, 나머지 2경기도 얼른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뭐 빠른 업로드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이스박스 후쿠오지 콜리를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먼저 크네요. 그래요. 뭐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박힘찬 PD가 현재 직접 아이스하키를 하고 있습니다. 골리 포지션으로 네, 네. 민망해하고 있는데요. 콜리는 사랑입니다. 네, 아이스하키 동호회죠? 네, 동호회 벌써 8년 동아리 됐네요. 대학 시절 때 동아리로 시작해서 네, 동호회 아저씨가 됐네요. 네, 골리 포지션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후쿠오지 골리의 잘하는 컴백에 골리는 대해서 다 멋져 보입니다. 애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강윤석 선수가 우리나라에 일단 원정길에 오는데 또 많은 국내 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국내 팬들이 일단 생기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데뷔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저희 온더스포츠.co.kr 홈페이지 그리고 페이스북 온더스포츠 또 그리고 유튜브에서 저희가 찍은 경기 영상들 라디오뿐만 아니라 영상을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정보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성원 부탁드리면서 네이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도 영상이 나가죠 진짜? 네, 네이버 TV캐스트 채널은 생성되는데 아직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 못합니다. 네이버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 팟캐스트가 나가고 있고요. 또 TV 캐스트를 통해서 저희 영상, 똑같은 영상을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이버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신 분들은 요거 끝나면은 바로 TV캐스트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시아리그 경기 영상들 좀 더 자세히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바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10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